지금까지 성문호흡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오, 혹시 어떻게 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지나가다가 예, 광고 해놓은 걸 봤어요. 광고를요? 저 있는 거 성공하고 굉장히 희귀한 경우를 알고 계시는군요. 이 성문호흡이라고 하시는 거 아마 별로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돌석자에 무무자를 쓰는 이 혈자리 이름입니다. 이 성문호흡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전호흡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단전호흡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또는 방송에 나오는데 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국내에 약 한 200가지 종류가 넘는 단전호흡 수련원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에서 이제 단전호흡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또 단전이 어디인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곳이 거의 대부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원래는 단전호흡 수련을 하는 곳인데 똑같이 그냥 단전호흡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던 데하고 거의 도매금으로 넘어가잖아요. 뭐 얘나 뭐 똑같은 단전호흡이라고 하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문이라고 하는 곳을 단전으로 삼아서 호흡 수련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시키기 위한 브랜드를 만든 게 성문호흡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뭐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죠.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아마 오전에 강의를 들으시느라 좀 힘드셨을 텐데 눈을 잠시만 좀 풀으시고요. 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눈을 좀 시원하게 풀으셔서 긴장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한, 사실은 단전호흡은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숨 잘 쉬고 건강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들이쉬고 내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먹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숨을 잠시만 못 쉬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기운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력이 있다, 뭐 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기운의 힘이라고 하는 기력 또는 기운이 뭔지, 기운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하지 않는 못하는 이런 경우를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최소한 내 건강을 호흡 때문에 잃게 되는 사태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건강을 제대로 유지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는, 숨을 제대로 쉬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익히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워낙에 요즘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생활 패턴이 워낙에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여태 강의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장내 균형 상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피의 혼탁으로 이어지면서 어혈을 굉장히 다량으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장 건강이나 어혈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게 물리적으로 피만 혼탁을 해지느냐, 추가로 혼탁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기운과 정신이 혼탁을 해지죠. 그러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기운도 불안정해지고 뜻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짜증을 더 많이 부린다든지 감정이 많이 기복을 탄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안 그러더니 왜 저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기운이나 호흡도 좀 불안정하구나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기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리적으로는 우리 몸, 육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 몸과 육신이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존재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저희는 이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과 정신을 하나로 엮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기운이 하는 걸로 보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주로 한의학적인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기계, 모니터랑 본체가 있는 기계하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사다가 거기다 깔죠. 근데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걸 깔아도 전기 콘센트를 꽂아줘야 컴퓨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어야 컴퓨터가 컴퓨터로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작동을 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 역시도 몸이 아무리 건강하게 크게 기골이 장대하더라도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맑은 정신이 나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려면 기운의 흐름이나 상태가 또한 건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기운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느냐, 얼마나 기운이 잘 흐르도록 하느냐, 또는 균형이 얼마나 잘 맞도록 해 주느냐에 따라서 육체적인 그 영향을 그대로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에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거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거나 또는 감정의 해소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 상태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 호흡을 가지고 기운을 부족하면 채우고 균형이 무너졌으면 균형을 잡아주고 잘 흐르지 못하고 왜곡돼 있으면 잘 소통이 되도록 경락이라고 하는 것을 소통을 시켜주는 수련법이 바로 단전호흡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호흡과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나는 그러면 숨을 잘 쉬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대부분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아마 숨을 쉬어 오셨을 겁니다. 많이 했으면 그만큼 잘 하시겠죠. 앉으신 상태에서 의자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시고 몸의 긴장을 한번 쫙 풀어보시겠어요? 최대한 편하게 앉습니다. 네. 자, 최대한 등을 기대고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가만히 양손을 하나는 이 윗배 쪽에, 하나는 아랫배 쪽에 가만히 손을 대시고요. 눈을 감으신 다음에 호흡을 10번만 잠시만 내 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숨을 쉴 때 양손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느 쪽 손, 어느 손가락이 가만히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지를 느껴보시고, 요 위치, 이 손가락이 내가 숨을 쉴 때 느껴지는 것 같다. 이게 확인이 되신 분은 조용히 눈을 떠주셔도 됩니다. 자, 호흡을 10번 정도 하셨으면 가만히 눈을 뜨시고요. 자,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혹시 어르신 어느 쪽 손이 움직이는지 느껴지시던가요? 상단에 있는 거요? 네. 현재 호흡을 내가 그 부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혹시 앞에 계시는 여성분 네. 어디쯤 움직이는지 느껴지시던가요? 위에 쪽이요? 네. 자, 방금 양손을 이렇게 배에다 대고 호흡을 해봤는데요.
혹시 윗배 쪽, 위쪽에 올려놨던 손이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신 분? 네. 그러면 아랫배 쪽, 아래쪽에 올려놨던 손이 움직이는 걸 느껴지시는 분? 어우, 혹시 뭐 어떤 복식 호흡이나 호흡수를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단전하고 조금 하기는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기본기가 좀 있으셔서 호흡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방금 했었던 호흡을 가만히 한번 이 표 중에서 어디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이 이렇게 목에서만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말 그대로 색깔도 빨갛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 목숨이라고 하죠. 목에서 숨을 쉬는 경우는 곧 이 목을 숨이 넘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등급으로 치면 10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으로 숨을 내가 쉬려면 좀 불편해서 좀 더 가슴을 일부러 이렇게 좀 크게 가슴을 들어 올리거나 열어야 되는, 이래야 숨을 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이분도 많이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9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숨을 들이쉴 때 어깨를 들썩이면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 요즘 들어서 그 젊은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숨을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밖에서 뛰어놀거나 이런 운동량도 굉장히 많이 줄고 체력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진 경우들이 많아서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이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에 또 손주나 아니면 자녀들 중에서 학원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만 해도 굉장히 큰 거를 알려주시는 일이 될 겁니다. 자, 들이쉴 때 배가 들어가고 내쉴 때 배가 나온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신가요? 들이쉴 때 배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 위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들이쉴 때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역호흡, 호흡을 거꾸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호흡들을 바로 숨으로 치면 굉장히 이상한 숨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호흡이 잘못되면 기운이 흐트러지게 되고 장부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반드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검진에는 양방과 한방을 다 해서 복합적으로 건강 진단을 해보셔야 그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6등급을 보면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긴 하는데 호흡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들이셨던 거하고 그 다음 들이셨던 거하고 호흡의 상태나 속도나 길이나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등급으로 가볼까요? 숨을 깊이 쉬어도 숨이 가슴까지만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흉식 호흡이라고 하죠.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이런 사례가 5등급 정도가 됩니다. 4등급은 숨을 쉬면 윗배까지 호흡이 가기는 가는데 아랫배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아까 위쪽에 손이 움직였던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거의 아마 이 사례에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경우들은 규칙적으로 호흡을 개선하는 연습을 또는 지도를 받아서 조금 개선을 하시면 굉장히 인생까지도 바뀔 수 있는, 숨을 잘 쉬고 편안해지시면 몸이 그만큼 편안해지시는 거고, 몸이 편안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효소의 합성이나 장의 건강 상태나 기운의 안정이나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흡을, 숨을 제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챙기셔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수한 이런 호흡을, 숨을 잘 쉬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조금만 가다두면은 굳이 내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힘을 안 줘도 호흡이 편안하게 아랫배까지 되는 경우, 또는
마음과 호흡이 편안해서 부드럽게 내려가는 경우, 또는 밥 먹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늘 아랫배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면 굉장히 호흡이 안정된 경우죠.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볼 수 있느냐면, 혹시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주 어린 6살 미만의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네. 아이들 중간에 낮잠 자죠? 네. 낮잠 자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물론 굴러다니니까 좀 그렇긴 한데, 바르게 누워서 잠들었을 때 아이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항상 아랫배를 중심으로 해서 호흡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손을 올려서 했던 것처럼 아이들 배를 가만히 만져보시면 아이들은 전부 다 아랫배를 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학교나 이런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 스트레스도 받고, 먹거리도 불편해지고, 요즘에 급식도 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점차 호흡이 뜹니다. 호흡도 뜨고, 기운도 불안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역시 그만큼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있기 힘든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손주가 주변에 있으면 잘 보면서 호흡을 따라서, 선생 삼아서 따라서 하시면 굉장히 호흡을 빠르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전호흡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명상이나 복식호흡이나 이런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명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만히 앉거나 자세를 잡거나 누워서 내 생각과 의식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그거를 하나씩 내려놓거나 아니면 한 군데에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얻거나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몸 상태가 다 다르죠. 건강 상태가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집중력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맞는 사람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체력이 약한 경우는 그에 따라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머리를 사용을 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 전체를 가지고 숨을 쉰다는 뜻인데요. 이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식호흡은 복부 전체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단전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전과 기운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죠. 그냥 배로 숨만 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었던 것도 사실 복식호흡이잖아요. 윗배를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배를 통해서 숨을 쉬기는 하니까 복식호흡에는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배꼽 아래쪽에 있는 단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호흡을 가다듬고, 그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조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나 감정적으로 치유나 회복,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단전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면 말씀드린 대로 단전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 또 그 단전에 대해서 제대로 작용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단전호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시면 차라리 등산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을 겪지만 않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많은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위험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비교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기운이 위로 뜬다. 그래서 상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증상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얼굴에 불그레하게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볼이 좀 빨갛게 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 여성분들이면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좀 예뻐 보이긴 하지만 기운으로는 약간 기운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면 자주 멍해지는 시간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기운이 위로 뜨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또는 얼굴 전체만 빨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얼굴 전체가 빨갛게 되는 경우들을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운이 위로 뜬 거를 못 모르고 그냥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빨간 거하고 얼굴만 빨간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목하고 얼굴하고가 이렇게 피부 차이가 나거든요. 색깔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목은 괜찮은데 얼굴만 빨갛다. 그렇다면 기운이 뜬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기운이 많이 뜨면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잦거나 눈이 자주 멍한 상태로 자주 흐려지거나 또는 대표적으로 좀 더 심해지면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거 병원 백날 쫓아다니셔도 기운이 떠서 생긴 불면증 잡기 어렵습니다. 또는 두통 같은 경우에 병원에 검사해보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나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원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편두통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기운이 약간 뜨면서 호흡이 같이 올라가면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이렇게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렇죠. 수업 1시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청인유산균 같은 경우를 꾸준히 먹여서 아이들이 안정이 되면 장이 건강해지고 호흡이 잘 내려가게 되고 기운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학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엄마들이 건강하게 먹인다고 그래서 저염식 많이 먹이죠. 저염식이 아이들을 잡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운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호흡도 같이 따라서 뜨죠. 위로 다 올라가 있는데 엉덩이를 바닥에 이렇게 붙이고 있기가 쉽겠어요? 들썩들썩합니다. 수업 조금만 하려고 하면 계속 들썩거리고 딴데 딴청 피우고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래서 호흡과 기운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이런 오랫동안 학습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주 심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면서 귀신 같은 걸 보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듣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한 사례죠.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 약을 먹여서 이제 입원이 되거나 그러면 거의 거기에서는 이제 병원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무슨 어떤 종교적인 뭘 가지고 안수를 받거나 뭘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상들이라서 기운만 제대로 단전하고 기운만 제대로 잡히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전호흡 같은 경우가 몇 가지 기준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전호흡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주변에 얘기를 전하시려면 첫 번째, 단전호흡이기 때문에 단전 자리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느냐. 콘센트 아무데나 플러그 꽂으면 전기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죠. 제대로 콘센트에다가 구멍 맞춰서 꽂아줘야 컴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단전도 아무데나 그냥 의식 두고 수련을 한다고 해서 단전호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는 곳에서 수련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이 앞에 말씀드렸던 상기 증상을 부작용으로 겪어서 얻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단전호흡의 수련 체계가 여러 가지 각 단체마다 다양한 이 수련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수련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셔야죠. 하얀 도포 입고 그냥 에헴 하고 앉아있는 분 하고 그 다음에 수련하는 분 몇 분 하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경우를 또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실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부작용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또는 어떤 종교적인 거를 강요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민족 종교를 표방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 대상인 사람을 믿거나 그런 절을 하라고 시킨다든지 그런 체험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련법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는 경제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처음에 수련을 시작하자마자 막 뭐 평생회비 같은 거 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돈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짧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죠. 자, 이런 경우들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단전호흡 수련에 의해서 몸에서 어떤 반응과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라든지 호흡에 의해서 어떤 체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 들어, 예전에는 거의 어려웠던 것들이 요즘 들어서는 기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측정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문호흡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성문을 명확하게 단전을 잡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일단 없습니다. 또는 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죽기와 운기가 가능해지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이렇게 호흡을 했었잖아요. 아랫배를 쓰는 호흡. 그 호흡을 다시 훈련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나가고 내가 일상생활 할 때도 아랫배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호흡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련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각 수련 단계마다 수련한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들어볼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고요.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직자분들도 수련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죠. 자, 실제 이런 수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연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젊은 사람보다는 주로 연세 있는 분들 몇 분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60대 지금 69이신데요. 이 수련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지혈, 고혈압, 무릎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다리까지 휘어있는 이런 상태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수련을 하시면서 혈압 또는 고지혈 이런 관련된 약 같은 경우를 다 끊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한 10분 동안 쩔쩔매서 막 이렇게 뱅뱅 돌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런 분이셨는데요. 지금은 잘 보행하시고 다리가 휘었던 안짱다리가 이렇게 교정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셨죠. 또 다른 분 같은 동갑내기신데요. 이분도 69이시고 중풍이 와서 다행히 이제 따님과 사위가 한의사예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따님과 사위가 침을 가지고 더 악화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 삼아서 몸 관리하시라고 해서 수련을 시작했던 분이신데요. 한쪽에 이미 얼굴이 좀 마비가 어느 정도 온 상태고 이 행동도 좀 불편하셔서 굉장히 어눌하게 행동하시면서 정상적으로 대화가 굉장히 알아먹기가 힘든 이런 상태에서 수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정도 수련하신 이후에 지금은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셨죠. 50대 여성, 50대 후반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죠. 고혈압, 당뇨, 심부전, 자궁근종까지 약을 정말 한 주먹씩 드시던 분이셨죠. 그랬었던 게 2달 정도 하시면서 일단 체력이 회복이 되고 호흡과 기운이 안정이 되면서 약 드시던 거 다 끊으시고 지금 스스로 관리를 하셔서 건강해지셨습니다. 이 40대 부부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문제가 좀 있어서 13년 동안 애를 못 가졌던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수련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장부의 기력이 보충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임신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14년 만에 애를 갖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또 40대 후반 남성인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공황장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2년 넘게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제도 자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도 약을 끊게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주무시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셨죠. 이렇게 기운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과 기운이 안정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며 들었던 유산균이나 이런 이 장부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들도 이런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전체적인 장부와 기운의 균형 이걸 회복해 주게 되고 그런 회복이 내 마음이나 정신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변화를 시켜 나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 호흡 상태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요 앞에 이 매트, 까는 매트 있죠. 이걸 한 장씩 들고 나오셔서 요 앞쪽으로 조금 나와 주시겠어요? 이거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10개쯤 되나요? 이게 한 10개쯤 됩니까? 자, 실제 자신의 호흡을 확인해 보고 바꾸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6개네요. 12분 정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씩. 네. 혹시 여성분 중에 한 분 잠깐 나오셔서 좀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아, 이쪽에 계시나요? 자, 2분씩 조금 짝을 좀 맞추셔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자, 매트에 올라가신 분은 이제 자리에 잠시 누울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봐주실 분이 한 분씩 조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교대로 한 번씩 서로 해보실 분 한 분 나와주시겠어요? 옆에서. 자, 이쪽에 3분 정도 더 나와주시면 2분만 더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한 분은 옆에서 봐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교대할 겁니다. 자, 한 분만 더 모실까요? 요 앞쪽에 한 분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옆에 조금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매트 위에 올라가신 분들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길이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네,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자, 양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다리에 힘을 완전히 다 뺍니다. 자, 머리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전신의 힘을 전부 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몸이 완전히 이완돼서 편안하시면 자,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배꼽 위쪽에 한 손은 배꼽 아래쪽에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펼쳐서 올려놓습니다. 자, 양손을 그에다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네.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옆에 가만히 앉으셔서 이제 그 상태를 조금만 관찰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한 손은 배꼽 위쪽에, 한 손은 배꼽 아래쪽에, 그리고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팔꿈치 내려놓으시고, 팔꿈치를 내리시고, 바닥에. 완전히 내리시고. 손끝만 살짝 배에 올라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팔꿈치 더 내리셔도 됩니다. 팔꿈치. 아, 이렇게 전이 빠져 조금만, 내리시면 그러셔야 어깨에 힘을 뺄 수 있습니다. 힘 다 빼시고요. 자, 누워 있으신 분들은 몸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가만히 숨 쉬는 상태를 내 양손을 통해서 어느 쪽 손, 어느 손가락이 내가 숨을 쉴 때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께서는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셔서 들이쉴 때 어느 손, 어느 손가락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지를 살펴주시면 됩니다. 자, 매트 위에 누우신 분들은 내가 숨을 쉴 때 어느 손, 어느 손가락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지가 느껴진다, 확인이 된다 이러시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신 분하고 직접 느낀 거하고 서로 맞는지 잠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느껴보시니까 맞아요? 실제 느끼시는 거하고 옆에서 보시는 거하고. 사장님은 어디가 그쪽에 맞지? 말씀 나눠보셨어요? 손가락 위치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우리 회장님은 다 확인이 되신 겁니까? 직접 느끼시는 거하고 보시는 거가 잘 맞으시던가요? 내가 호흡을 일부러 조절하려고 하는 거 일체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쪽 선생님 다 끝나셨나요? 저 앞쪽에 계시는. 확인 다 되셨어요? 다 되셨어요? 네. 혹시 어느 쪽 손가락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손가락 들어서. 그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른손 검지손가락 정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되셨어요? 다 확인되셨죠? 자, 지금 누워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호흡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있죠? 힘도 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호흡입니다. 이 최상의 호흡이 방금 느꼈던 그 손가락의 위치가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기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들 되시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이보다 더 호흡이 위로 뜨면 떴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앉거나 서서 또는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호흡이 더 뜹니다. 자,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호흡 상태를 뭘 했느냐면 성형외과에 가면 사진을 2번을 찍지요. 네, 비포 애프터. 역시 잘하시는데요. 방금은 내 호흡에 대한 비포 사진을 찍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내 호흡 상태가 호흡을 바꾸기 이전 상태를 확인한 거니까 비포 상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애프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누우신 분들은 허리를 위로 최대한 들어 올리시면서 어깨를 엉덩이 쪽으로 조금 옮겨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다리는 그대로 펴서 놔두시고 허리를 위로 최대한 들어 올리면서 어깨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그 다음에 등과 허리를 다시 한번 힘을 빼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누웠을 때보다 허리가 살짝 들어 올려지게 되죠. 다 되셨나요? 예. 자, 허리를 들어 올렸다가 힘을 다 빼시는 겁니다. 힘 빼시고. 이쪽 선생님 힘을 좀 빼시겠어요? 허리하고 등에 힘을 다 빼서 내려놓습니다. 힘 빼시고. 예. 허리도 힘 빼시고. 여기 힘 빼셔야 됩니다. 힘 빼시고.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힘 빼셔서. 자, 2번째. 턱을 위로 가만히 들어 올리시면서 내가 숨 쉬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호흡이 코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기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들이쉬는 호흡이 기도를 지나갈 때 내가 아무런 소리나 느낌이 나지 않는 가장 내 몸에 맞는 턱의 각도를 찾아서 맞춥니다.
턱을 너무 들어 올리면 뒷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턱을 살짝 내리게 되면 목이 살짝 주름이 잡히면서 약간 긴장이 기도에 전달이 돼서 호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중간쯤 턱을 살짝만 그냥 누운 상태에서 턱을 위로 살짝만 들어 올린 상태로 가만히 호흡 상태를 느껴보시면 나한테 가장 편안한 숨 쉬는 소리나 느낌이 나지 않는 턱의 각도를 찾아서 맞춰줍니다. 다 되셨어요? 자,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자, 그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는 양발을 모아서 붙이시고 발끝을 당겨줍니다. 양발을 붙인 상태에서 무릎 펴시고 무릎 펴시고요. 양발 붙인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줍니다. 내 머리 쪽으로. 무릎 펴주시고 가운데 봐주시는 분 어디 가셨네요? 예, 무릎 편 상태 발끝을 당겨줍니다. 이게 당기는 겁니다. 네, 이 당긴 상태 유지하시고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서 머리 위로 기지개 켜듯이 최대한 쭉 뻗어 올려줍니다. 손목을 잡으셔서 머리 위로 깍지 끼시는 것보다는 손목을 잡으시는 게 힘을 쓰기가 좋습니다. 네, 깍지 끼시는 것보다는 손목을 잡으셔서 머리 위로 최대한 쭉 뻗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뻗어 올리시면 이 갈비뼈, 흉곽이 전부 다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조차도 가슴으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로 숨을 쉬어야 되죠.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옆에 계신 분들은 아까 배꼽 위치 확인하셔서 배꼽 바로 아랫배에다가 손을 가만히 지그시 올리시고, 네, 들이쉴 때 아랫배에 올려진 손을 배를 풍선처럼 부풀어 올려서 밀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네, 내쉬면서 힘을 빼서 편안하게 배를 내려놓습니다. 자, 배를 밀어 올리셨다가 내리시는 것을 호흡을 10번을 합니다. 옆에서 숫자 세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들이쉴 때 내 아랫배에 올려진 손을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어 올리면서 밀어 올린다. 대신에 호흡길이는 평상시 호흡길이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호흡은 내 평상시 호흡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되 아랫배만 최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호흡을 10번 하시고 옆에서 가만히 숫자를 잘 세주시면 됩니다. 호흡할 때 코로만 해야죠. 네, 호흡은 코로만 합니다. 네. 입에 다 호흡 다 코로 해야죠. 예, 전부 다 호흡은 코로만 유지합니다. 자, 10번을 숨을 다 쉰 분께서는 손발에 힘을 다 빼시고 편안하게 처음에 누웠던 것처럼 편안하게 손 내리시고 다리 힘 빼시고 편안하게 호흡을 10번 하는 동안 쉽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몸의 긴장을 최대한 편안하게 내려놓으셔서 아까처럼 팔과 다리에 힘을 줬던 것들을 전부 다 힘을 빼셔서 이번에는 편안하게 호흡을 10번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해줍니다. 힘 다 빼시고 힘 빼시고 힘 다 빼시고 힘 다 빼시고 다리에 힘을 많이 다 뺍니다. 다리 모으실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선생님도 힘을 다 빼셔서 다리 힘 다 빼주시고요. 옆에서 숫자 잘 세주셔야 됩니다. 쉬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쉬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세주시면 됩니다. 10번 정도 숨을 쉬는지 아닌지. 호흡이 약간 짧은 분들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다 10번 정도를 휴식하신 분은 다시 한번 아까처럼 허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깨 끌어당겨서 힘을 다시 한번 빼시고, 예, 발끝 당긴 상태에서 손목 잡아서 머리를 최대한 뻗어 올리시고, 이번에도 호흡을 10번을 밀어 올리면서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하실 때는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아까처럼 아랫배에 손을 가만히 얹어줍니다. 자, 얹으신 상태에서 누워있는 분들이 호흡을 들이실 때 배가 이렇게 밀려 올라오죠. 위로 밀고 올라오는 이 아랫배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호흡에 저항을 걸어줍니다. 이해되시죠? 누워있는 분들이 배를 풍선처럼 부풀어 올릴 때 지그시 꾹 눌러서 그 누르는 힘을 이기고 배를 부풀어 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호흡을 10번 합니다. 아랫배 쪽에 손을 하나만 올려놓습니다. 하나만. 네, 두 개를 올리시면 의식이 퍼져서 조금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호흡을 10번 하시는 동안 아랫배에서 지그시 눌려지는 손을 이겨내면서 아랫배를 부풀어 올리시는 겁니다. 열 번 다 끝나신 분은 아까처럼 손발 힘 다 빼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10번 하는 동안 편안하게 쉽니다. 다리도 힘을 다 빼시고 손도 내려놓으시고, 네. 눈 감으신 상태에서 몸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손발 힘 다 빼셔서. 열 번 쉬는 동안 호흡을 편안하게 하신 분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처럼 발 모아서 붙이시고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손목 잡아서 머리를 최대한 뻗어 올려줍니다. 자, 허리 들어 올리신 상태로 다시 한번 아랫배 손을 지그시 올린 상태로 위에서 옆에 지켜봐 주신 분은 눌러주시고 누워 계신 분은 그 누르는 손을 이겨내면서 풍선처럼 아랫배를 부풀어 올려서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힘을 빼줍니다. 호흡을 그렇게 힘을 줘가면서 참지 마시고요. 하는 거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거죠. 호흡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호흡이 거꾸로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항상 숨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들으실 때만 아랫배에 의식을 둔 상태로 아랫배를 풍선처럼 지그시 밀어 올렸다가 힘을 빼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천천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평상시처럼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숨을 쉬는 내 호흡의 중심만 아래로 조금씩 내려줄 거기 때문에 평상시 호흡 길이대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 다 마치신 분은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 20번 쉬는 동안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줍니다. 누워 계시고.
이렇게 몸과 호흡을 긴장을 시켰다가 풀었다가 시켰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 평상시에 내가 숨을 쉬는 호흡이 흐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를 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누워서 확인했었던 내 호흡의 위치, 내 호흡이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댁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댁에서 누워서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랫배를 풍선처럼만 부풀어 올렸다가 힘을 빼주는 이거를 매일 3번을 반복해 준다 하더라도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호흡이 내려가기만 해줘도 하루를 굉장히 훨씬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고요. 또는 하루를 마감할 때 밤늦게 주무시기 전에 해주셔도 잠자는 수면의 패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피로 회복을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죠. 자, 다 되셨죠? 자, 10번을 다 쉬셨으면 아까처럼 허리를 다시 한번 최대한 쭉 들어 올리시면서 어깨 끌어당겼다가 등하고 허리 다시 한번 힘을 빼줍니다. 3번 다 하셨습니다. 네. 손은 자,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쪽 손은 배꼽 위쪽에 한쪽 손은 배꼽 아래쪽에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펼친 상태에서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되셨어요? 옆에 봐주신 분 다 어디 가셨어요? 이쪽에 이 뒤에 선생님들은? 예. 되셨죠? 예. 자, 누워 계신 분들께서는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내가 가만히 들이쉬고 내쉬는 상태를 내 양손 손가락들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들이쉴 때 어느 쪽 손, 어느 손가락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지. 그래서 확인이 되시면 옆에서 나를 도와줬던 분하고 직접 관찰하신 거하고 내가 느낀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말씀들 나눠주시면 됩니다. 긴장을 잘 못 풀으셔서 그래요. 힘을 긴장을 풀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안 나시죠? 긴장을 못 풀으세요. 긴장을 못 풀으시고 허리띠를 좀 더 풀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변화가 되시나요? 자, 다 확인해 보셨나요? 예, 옆에 혹시 나 봐주신 분하고 얘기는 다 나눠 보셨어요? 예, 호흡을 하는 느끼는 손가락 위치가 바뀌신 분 그대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2분. 뒤에 있는 분들은 변화 없으신 건가 보네요. 우리 회장님은 원래 아랫배를 잘 쓰셔서 크게 차이가 없으신 건가요? 네. 허리띠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습니다. 되셨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호흡을 또 확인을 좀 더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교대를 하셔도 됩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밑으로 좀 내려가셨어요? 네, 손가락 호흡이 손가락이 좀 더 옮겨지면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네. 혹시 느껴지는 다른 차이점이 좀 있으셨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약간 편한 느낌이요?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손을 풀고 할 때는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 호흡이 조금 약하신 경우에 허리 쪽으로 조금 허리 쪽 밀어 올려주는 기분이 좀 약해지면 그렇게 밀어 올릴 때 약간 통증이나 불편한 게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좋아지시면 그 통증을 느끼시는 게 줄어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바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아까 앞에 하시는 거 보셨던 분들 있으시죠? 혹시 더 해보시고 싶으면 지금 한 번만 더 해보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안 해보셨던 분. 허리띠를 최대한 느슨하게 좀 풀어주시고요. 땀이 나는데요? 네.
하고 싶은 사람 뭐예요? 없으시군요. 시험을 하세요, 시험. 백문이 불여일견. 다른 분들은 숨을 너무 잘 쉬셔서 네, 굳이 숨쉬기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죠? 이 행이라. 맞잖아요? 네. 대개서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면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자녀분들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좀 힘들어하거나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해하거나 좀 약간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거나 이럴 경우에도 하루에 5분씩만 이렇게 잡아서 호흡 연습만 시켜줘도 호흡이 약간 내려가면 기운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운이 조금 내려가서 호흡이 잡히면 그 힘이 가장 먼저 허리에 보급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시니까 잘 아시죠? 시골에 누가 하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얼른 쫓아와서 손 밑에, 허리 밑에 손부터 집어넣어보죠. 아 그래요? 근육이 착. 아니 왜 이러세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아직은 쉬는 사람은 아무리 곧 죽을 상태가 돼도 허리는 뜹니다. 손은 들어가요. 예. 들어갈 정도는 떠요. 그렇죠. 아니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숨을 통해서 기운이 공급이 되면 가장 먼저 허리에 힘이 생기거든요. 허리에 힘이 생겨야 활동을 하는 거든 말을 하는 거든 모든 거에도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일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없으셔서. 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운동들은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라 이제 몸들을 좀 더 이렇게 다스려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실 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도 알려주세요. 그럼 걷습니까? 일단 예, 걷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체험하실 분이 없으셔서. 자, 오늘 호흡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를 해보자면 호흡을 제대로 아랫배를 쓰는 호흡,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 했던 호흡을 연습을 매일 5분만 투자를 하시면 다시 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랫배를 쓴다는 얘기는 아랫배에 우리가 한참 강의 지금 많이 들었었던 장이 다 아랫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 운동과 장 건강 상태를 돕는데 굉장히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안정이 돼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도 안정되게 내려가는 거고 기운이 안정되면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오래 앉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허리에 힘이 생기게 되면서 활력이 그만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다른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이게 아니죠? 예, 아까 손목 잡아서 쭉 뻗어 올리는 겁니다. 예, 예. 네. 네. 근데 오른쪽 보면은 몸이 좀 다리가 뒤틀어진 것 같아. 이거는 뒤틀어진 게 아니고요. 이 누워있는 분의 골반 상태에 따라서 발이 옆으로 눕는 각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발끝이 누워있는 건데요. 이거는 여성분이시라서 골반이 약간 밖으로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라서 발이 좀 더 누운 겁니다. 그거는 어느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을 다 뺀 상태라서. 됐어요? 특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복식 호흡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횡격막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호흡이 더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식 호흡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횡격막을 통해서 호흡이 내려가도록 하려면 반드시 아랫배를 쓰는 이런 아랫배 호흡을 하셔야 횡격막이 열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들으실 때 아랫배를 최대한 밀어 올리는 호흡 연습을 매일 조금씩만 하시면 내 평상시 호흡하는 폐활량이 사실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폐 용량 그대로니까 갑자기 없던 폐가 막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폐는 그대로인데 호흡의 효율이 달라지는 거죠. 호흡이 아랫배까지 내려가게 되고 횡격막이 열리게 되니까. 이해되셨죠? 혹시 또 건강에 대해 다른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호흡을 예.
숨을 쉬어가지고 네. 들킨 다음에 그 한참 있다가 이렇게 그 참았다가 내뱉는 말씀. 참았다가 예. 내뱉어야 예. 되거든요. 이렇게 참았다가 내뱉는 경우를 이제 그치지자를 써서 지식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는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연스러운 호흡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런 성문호흡 수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들이쉬고 바로 내쉬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호흡 수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멈춰서 호흡을 들이쉬었다가 참아서 내뱉는 경우들은 짧은 시간에 강한 에너지나 강한 기력을 써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막 들어 올려야 된다든지, 역도 선수처럼, 예, 차력이나 역도 선수처럼 짧은 시간에 힘을 강하게 써야 되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짧은 시간에 호흡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검을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호흡을 끊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렇게 힘쓸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자연스러운 호흡만 가지고도 이 기운이나 호흡의 상태를 단전히는 아랫배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지식을 많이 하게 되면 기운이 뜨기가 쉽습니다. 우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이쉬었다가 호흡을 꾹 참고 있다가 내뱉게 되면 몸에서 몇 번만 하시면 금방 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더 하시게 되면 단전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운이 이렇게 뜨면 이 뜬 기운을 어디 담을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로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기가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면증이나 다른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그래서 불러일으켜지게 되죠. 그래서 이 호흡은 원래가 사람 자체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이런 장내 건강도 자연스러운 상태가 회복이 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호흡도 자연스러운 호흡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그 건강 상태를 훨씬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식 호흡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고산 같은 데 가면 예. 이제 무산소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산소 호흡을 잘 한다는 것이고 예. 흡수를 예. 고산소증을 빨리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산소 흡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한 7,000, 8,000 같은 데를 올라가서도 이렇게 띵박질도 하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경우들도 이제 평상시에 그런 반복적인 적응 과정을 거치신 경우들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았는데 동일한 조건인데 고지대에서 그런 증상들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 차이가 생기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들이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을 잘 해주는 사람일 경우는 훨씬 더 같은 조건일 때 산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그거가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의 효율이 누가 더 좋느냐. 같은 횟수에 숨을 쉬는데 호흡이 아랫배까지 내려가서 횡격막까지 같이 사용하는 사람은 같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산소가 좀 더 농도가 작은 고지대에서도 충분하게 적응을 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호흡을 가슴을 하는 위쪽으로 뜬 사람일수록 힘을 더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숨을 들이쉴 때하고 내쉴 때 길게 하고 짧게 하는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길이 차이 같은 경우는 들이쉬는 거는 짧게 하고 내쉬는 것도 예. 이 호흡에는 또 다른 장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부가 있는데요. 아랫배 움직임은 대장의 상태가 결정적으로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호흡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길이는 신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신장에서 밀어주는 기운이 좀 약한 사람들 경우는 들이쉬는 호흡이 좀 짧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리도 힘이 그만큼 약해지죠. 이해되시나요? 네, 신장이 호흡을 끌어내려주고 들여 마셔주는 쪽을 주로 관리를 하는데 이 들이쉬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깊게 들여 마셔서 단전까지 아랫배까지 내려가 줘야 되는데 덜 끌어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들이쉬는 호흡이 짧아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내쉬는 게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맥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일부러 장사로 치면 손해보는 장사인 거죠. 들어오는 것보다 내쉬는 게 길게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맥이 좀 빠지고 기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 보입니다. 어떤 경우 제가 듣기로는 산소를 많이 들어가고 산소를 몸에 저장해갖고 나가는 걸 저장하고 나가는 걸 적게 한다. 일부러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항상 평상시 숨쉬기고 네. 일부러 그렇게 안전호흡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네, 그런 이제 지식 호흡법을 쓰는 단전호흡 단체도 많습니다.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멈춰서 몸 안에 이 호흡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뱉어내는 방식을 할 경우에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단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전은 대표적인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기라고 하는 기운을 새로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새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흐르는 기운들을 저장하는 탱크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잘 일어난 사람들은 단전호흡이 제대로 돼서 단전이 만들어졌을 경우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호흡을 하잖아요. 안에 담을 때는 없는데 계속 끌어다가 강하게 꾹 압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참는 거는.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복압도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기운 역시도 강하게 바뀝니다. 저장할 탱크는 없는데 자꾸 끌어다가 들여 마셔가지고 참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뻥 터지듯이 이렇게 기운이 튀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갈 때는 위로밖에 없죠. 머리 쪽으로 기운이 순식간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협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화인마라고 하는 상태가 되죠. 짧은 시간에 강하게 기운이 위로 치켜 올라가게 되면서 머리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바로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식호흡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전이 제대로 있으면 그래도 그걸 잡을 수 있는 탱크가 있으니까 조금 압력이 오버되더라도 그런 부작용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호흡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 참아서 가둘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만큼의 임계치 그 기력을 넘어서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머리에 바로 충격을 받게 돼서 인사불성을 갈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식호흡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작용 때문에 저희한테 나중에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올라오는 분들이 한 분씩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산에서 13년 했어요. 뭐 이러면서 혼자 참고 하다가 뭐 저희한테 왔을 때 뭐 한 3주 동안 진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겨서 이렇게 기다시피 해서 오는 경우도 또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전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호흡을 참으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입니다. 그 단전 호흡이 그 젊은 아가씨들 생리통에도 도움이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단전 위치가 아랫배가 있죠. 아랫배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 기운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아까 허리에 힘이 바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허리에 힘을 공급해 주는 곳이 신장과 방광인데요. 그 부속기관이 자궁이에요. 위치도 물론 아랫배에 있기도 하지만 여성분들한테는 자궁이 부속기관이고 남자분들한테는 전립선이 부속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단전 호흡이 제대로 돼서 단전이 자리가 잡히게 되면 단전의 기운이 채워질수록 신장, 방광, 자궁 그리고 전립선 이쪽의 기운이 가장 먼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도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신장이 주로 관리하게 되는 뼈도 탄탄해지는 것이고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호흡을 안정되게 유지를 하거나 학습을 하게 되거나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력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이 청이유산에 잘 챙겨 드시고 가까운 등산 적당하게 하시고 이러시는 게 적어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근데 단전호흡을 잘못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주변에 그냥 광고나 이런 거에 현혹되셔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굉장히 고생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질문하실 거. 두 가지 말씀 좀. 예. 호할 때를 일부러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네. 한 가지
아, 예. 내쉴 때 또는 이 호흡을 할 때 입을 벌리지 않는 경우들은 처음에 호흡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걸 통해서 기운을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런 한의학이나 이런 기 수련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닥에 여러 방향과 가닥에 기운이 흘러가는 경로, 이걸 경락이라고 하죠. 이 경락들이 뒤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앞에 인맥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럼 코를 타고 이렇게 왔다가 입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입을 열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게 경락이 다리가 끊어지듯이 떨어지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입을 닫은 상태에서 윗 잇몸에다가 천정에다가 혁질 가볍게 딱 다리를 놓듯이 연결을 시켜주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운이 잘 연결이 돼서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닫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전을 때려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주먹이나 손바닥을 이렇게 때려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때려줘서 크게 해가 될 건 없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나 장의 운동들을 돕는 이런 운동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거라서 굳이 뭐 아플 때까지, 멍들 때까지 때리진 않겠지만 적당히 때려주면서 장에 자극을 주거나 운동성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 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건 건강 관리고 수련적인 측면에서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입 벌리고 호흡하지 마시라고. 네? 입 벌리고 호흡하지 말라고. 아, 예. 근데 비염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죠. 뭐 토막술 증상이 심하다거나. 입을 벌려야지. 비염이 있으실 경우에 이 코로 숨쉬기가 되게 불편한데요. 그래도 코가 양쪽 다 막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농증이 이렇게 심할 경우는 코로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호흡을 짧게 하셔도 됩니다. 짧게 들이쉬고 내쉴 수는 있거든요. 조금 어렵죠, 초기에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입으로 숨을 쉬기에는 그러니까 호흡 수련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입으로 숨을 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청인유산균에 이 뿌리는 스프레이 된 거 있죠. 예, 그걸 뿌려줍니다, 코 속에. 그래서 비염이나 축농증을 좀 더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약간만 완화가 되더라도 호흡 길이를 짧게 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호흡 길이를 반드시 길게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공기가 세계적으로 안 좋다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맑은 공기를 호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건강하고 수명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까?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기의 질 자체가 되게 탁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면에서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 조건에서 같은 조건일 때 이런 아랫배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 자체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호흡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이것저것 섞여 있는 탁한 매연 같은 게 섞여 있는 공기를 들여 마시잖아요. 이 들여 마신 것 중에서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산소랑 이런 것들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탁한 공기 중에서 산소 들어온 만큼을 최대한 내 몸에 전달을 시킬 수 있는 몸 상태를 열어주고 전달해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아랫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흡을 한다고 해서 공기를 자체를 막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시긴 마십니다. 마시는데 그렇게 탁한 공기를 마신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산소를 최대한 끓여서 들여 마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산소만 취하고 탄산가스 내뱉으면 그렇죠. 나쁜 값이죠. 네. 그런 효율들을 굉장히 크게 올려주게 되는 것이죠. 네. 술안 먹죠. 네. 답변 잘 되셨습니까? 예. 더 혹시 궁금하신 거 건강에 대한 말씀 하실 건 없으시죠? 자, 주구습진이요. 여름만 되면 내년 6월만 되면 손 한물이 싹 벗겨져요. 예. 그 희한하게 6, 7, 8, 9, 10월 딱 들어가면 또 깨끗이 했어요. 예. 정확하게 그 6월달에 되면은 그 소음이 콧물이
예. 그런 경우 댁에서 혹시 이 설거지를 뭐 도맡아서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보람이 없으시겠네요. 하나더라고요. 병원도 엄청 다니고 예.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그러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청인 유산균 드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2달쯤이요. 조금 더 드시다 보면 청인 유산균하고 효소 있죠. 효소를 많이 챙겨 드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하시고요. 예. 그 스프레이 뿌리는 거하고 효소를 많이 챙겨 드시게 되면 이 주구습진 형태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이 증상으로 보면 주구습진이지만 근본적으로 몸 속에 있는 장부하고 기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증상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양의사도 말은 면역력이라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겨울에는 그냥 면역력이 좋다가 여름에 떨어지냐. 그렇죠. 계절별로 그 면역력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 계절뿐만이 아니라 날씨나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면역력은 수시로 바뀝니다.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던 사람이 저한테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욕 한마디만 하고 가도 우리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올라온 상태에 따라서 면역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난 지금 2달 때 청인 유산균 먹고 있는데 이렇게 면역력이 좋다고 하니 이렇게 2달째 먹고 있으니까 올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여지없이 이걸 일일이 예, 좀 더 이제 이 효소나 유산균 챙겨 드시는 기회가 좀 더 축적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기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손이나 말초 쪽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우리가 보통 원기라고 이야기하는 기운이 조금 떨어지셨을 경우 말초 쪽의 기운이나 혈액순환이 좀 약해진다는 뜻인데요. 이게 약해지면 이 손끝까지 피가 원활하게 잘 돌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면역력을 다 전달해주면 좋은데 이게 조금 약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순환이 약해진다는 뜻은 이 손이나 발, 말초 쪽으로 그만큼 기본적인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손이나 발에서 자연적으로 증발이 되면서 이 습도 관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서 좀 더 습한 조건이 갖춰지죠.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그런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면서 좀 더 확산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이 청인에서 말하는 면역력 회복 기간을 한 몇 달 정도로 보시고 제가 청인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작용 기전으로 보면 청인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효소 같은 경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기 이런 것들 북돋아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음식이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아예 이런 수련을 같은 경우를 한다면 기운을 통해서 손끝까지 다 기운이라고 하는 경락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련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이런 효소나 유산균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런 순환 조건들을 개선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몸속을 제가 투시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실 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려면 첫 번째 대장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대장에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이 어혈이라고 하는 탁한 피를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장이 건강해지고 부패가 아닌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탁한 피를 만드는 작용 기전이 일단 끊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맑은 걸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우리 몸의 모든 피를 신장에서 걸러서 그 다음에 공급을 해주잖아요. 신장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물, 좋은 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시죠. 2리터 이상 드시라고. 충분하게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 챙겨 드시고요. 대신에 이 좋은 물의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특정 회사 거론해도 됩니까 이거? 코웨이 이런 거 아니면 나이스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이 두 회사 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역삼투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거르는데요. 이 역삼투 방식의 필터를 거치게 되면 정수가 된 이후에 5분 이내에 물이 급격하게 산성화가 됩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 되면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네. 그런 물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일반 생수 사다가 드시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좀 더 다른 기능성 정수기 같은 거 쓰시면 더 좋기도 한데 중공 사막식으로 그런 거예요. 중공사막이 일반적인 정수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거나 요즘에는 이온수기 많이 나오죠. 알카리수 만드는 그런 경우 산성화된 이런 피들을 알카리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중화가 되겠죠.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시면 1분 안에 바로 뇌하고 생식기에 공급이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나머지 한 30여 분 동안에 서서히 전신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 쪽에서 피를 거르기 때문에 그런 맑은 피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그 마시는 물이 잘 충분하게 몸에 흡수가 되려면 적당한 염기를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수기를 써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끓이면은 네, 미네랄이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줄죠. 많이 줄어들죠. 그럼 우리가 언제 이제 차가 한쪽만 먹어도 미네랄이 보충된다고 그러는데 끓인 물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삼투 물보다는 낫죠. 그렇긴 하지만 생수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충분한 염기, 소금기를 섭취를 해 주셔야 우리가 2리터 정도 마시는 물이 몸 안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염식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를 하시게 되면 신장을 통해서 그런 자궁이나 전립선이나 이런 쪽들을 관리를 같이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게 건강해질수록 치아나 또는 머리가 뭐 빠지는 거나 허리가 약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말초까지 잘 되어지면 손에도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습진 형태가 생긴다거나 무좀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피가 잘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피를 잘 돌게 하는 게 이제 저희는 수련을 통해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완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수련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거나 또 음식들을 육류 같은 걸 피하고 좀 맑은 피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조금 좋은 거를 공급을 해서 맑은 피를 만들어서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점인 거죠.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속이 지금 피가 어느 정도 상태이신 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피가 맑아지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료 공급을 잘 해주시고 물 공급해 주시고 유산균이랑 효소 잘 챙겨 드시고 소금기가 적당하게 공급이 되시면 그러면 점차 풀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 혹시 궁금하신 건 없으시면 시간이 있으면 하나부터 예. 그런 안전호흡 지금 호흡하고 명상호흡하고 어떤 차이가? 방금 이 호흡에서 명상호흡을 넘어가면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상하고 단전호흡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 머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사람이 단전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랫배에 있는 단전,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가슴 쪽에 중단전이 있고 이 눈썹 사이에 상단전이 있습니다. 명상 같은 경우는 이 상단전 중심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생각이나 의식을 자꾸 이 상단전 쪽, 머리를 쓰는 쪽으로 쓰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그런 기운이 불안정하거나 호흡이 잘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명상을 좀 깊이 있게 수련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부작용을 겪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종교나 이런 쪽에서 명상한 쪽에서는 그 책임을 좀 더 뒤로 빼기 위해서 저 사람은 근기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남녀노소 누가 그런 방식으로 명상 수련을 하더라도 부작용은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를 본인의 탓으로 이제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명상 수련을 하면서 호흡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호흡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호흡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호흡을 하면 기운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운이 영향을 받으면 그 기운이 저장될 단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단전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호흡 수련을 병행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통제는 못하는데 이 양을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한 거고요.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단전을 만드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방법이면 그런 부작용 위험 없이 명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같이 부수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한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단전호흡은 그 명상의 효과나 작용 범위를 포함해서 더 큰 범위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단전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한 조건만 갖춰지면. 네. 자, 오늘 더 하실 말씀이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